캠핑님, 영상 촬영과 편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촬영 단계에서 스토리텔링을 염두에 둔 촬영이 되면 편집도 쉬운데 그걸 안 하고 찍으면 진짜 편집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고요. 스토리텔링 결국 색보 정도 모션도 아니고 특허 편집인데 진짜 최고 어려운 듯. 이 스토리텔링은 원래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. 우리가 스토리텔링이요,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나 어떤 필름을 만드는 형태, 뭐 드라마를 만드는 형태에서의 스토리텔링은 당연히 작가가 가지고 갑니다. 그 대본을 기반으로 폰트를 짜서 촬영을 하는 형태. 촬영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결판이 나버리죠. 그럴 때는 작가하고 PD하고 둘이서만 머리 쥐어 박으면서 하면 되는 거고,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, 저 같은 경우는 대본을 촘촘하게 좀 써가지고 그거에 필요한 촬영분만 딱 촬영을 해요. 캠핑 영상 만드시는 트래블호님이라든지 딸캠핑님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브이로그의 형태가 좀 녹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크리에이터 분들은 일일이 다 대본을 그렇게 쓸 수도 없어요. 왜냐면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고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, 거기에 내가 갔는데 내가 상상했던 캠핑장이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. 이거를 절대로 대본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. 근데 하지만 지표를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도 대본 없이 뭘 촬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 지표 측면으로 가요. 뭐 제가 캠핑에 대한 지표를 갖다가 잡아드릴 수는 없고요. 예를 들어서 렌즈 리뷰를 한다 그러면 이 렌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퍼포먼스를 뽑을 수 있는 지표를 먼저 뽑아요. 최소 초점 거리는 뭐지? 하나의 지표죠. 보케는 이쁜가? 지표죠. 이 렌즈의 무게와 외관은 어떤지, 뭐 AF 렌즈라면 AF는 잘 잡는지,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되죠. 스펙인데 그 스펙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 지표를 뽑아서 거기서부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. 저는 캠핑은 잘 모릅니다만 억지로 캠핑에 관한 지표를 만들어 보자면, 그 뭐 시작을 할 때 내가 차를 타고 어디로 간다라는 시작점의 지표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의 지표,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, 그 다음에 음식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있겠죠. 이번에 음식 영상을 많이 넣을 건지 적게 넣을 건지 준비한 재료에 따라 다를 것이고, 그 외에도 캠핑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을 다 지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지표가 있다 그러면 모든 영상 1번부터 10번 지표를 다 쓰지 않습니다. 이 곳과 어울리는,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렌즈와 만약에 한다 그럼 이 렌즈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장단점에 해당하는 지표만 먼저 뽑아요. 왜냐면 그건 말할 거리들이 많잖아요. 그리고 어느 센터, 그 센터를 좀 돋보이게 하는 홍보 영상을 받았다, 뭐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무조건 지표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. 그 포인트라고 하죠. 여기를 돋보일 수 있는 부분들의 포인트, 그 포인트를 쭉 뽑아 놓으면 그 포인트들을 연결하는 스토리를 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지표점이 없잖아요. 그럼 완전 맨 땅에 헤딩하듯이 스토리를 짜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거 정말 어려워요. 그거는 보통 이제 대본 쓰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? 스크립트라고 하잖아요. 어떤 지표를 사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, 아니면 더 사람들이 더 흥미가 있어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지표 한 두세 개를 가지고 이어서 스토리를 만들면 덩어리가 이제 불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기획을 할 때는 포인트 되는 지표들을 활용하라는 거, 네,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작가 되기 위한 공부, 드라마 대본 쓰기 위한 공부, 시나리오 쓰기 위한 공부,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있죠. 책들 보면은 거기에 또 잘 나와 있기도 하지만,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강제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, 작가님들이 얘를 데리고 카페를 가요. 하루 종일 앉아놓고 저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캐릭터를 다 적어라. 그 캐릭터가 뭐가 되냐면 지표가 되는 거야.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요. 저 창밖에서 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. 남자고, 나이는 52세, 머리는 살짝 까졌고, 키는 174cm고 배가 좀 나왔어. 황토색 바지를 노란색 후드티를 입어.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구성하기 위한 그 지표들을 막 뽑는 거야. 뽑아놓은 다음에 그 지표들을 쭉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상상을 해서 쓰는 거예요. 뭐 여러 가지 상상력들이 더해질 수 있겠지만, 내가 이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의 하루를 쭉 적고 이 사람이 이 커피숍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상황을 상상해서 만드는 거예요. 쫙 적어요. 이 사람을 토대로 해서 지표를 통해서 만든 이 캐릭터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. 쉽진 않겠죠. 근데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순이 되고, 이 작업을 계속 시켜요. 나중에 딱 사람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내가 바로 만들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
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. 물론 여기서 개인적인 재능과 내가 읽은 책들의 개수와 또 내 창의력이 더해져서 더 빨리 더 완성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재미없는 캐릭터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.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대중성입니다.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사랑할 것인가 좋아할 것인가,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붙였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가 나쁘실까, 이거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. 화가든 음악가든 대중성만 생각하면 물론 너무 얄팍해지겠죠, 그 나오는 작품들이. 그래서 그 부분들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. 고민만 하고 있는 것과 하는데 안 나와서 미치겠어 라는 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. 계속 캐릭터를 만들어 보거나 지표로 구성을 해보거나 그래서 거기서 스토리를 뽑아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. 마지막 세 번째,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완성하라. 결론을 봐라. 이 크리에이티브 작업은요, 누가 해라 안 해라 얘기를 안 해요. 의뢰를 받으면 그거는 이제 무조건 하겠지만 시작은 해놓고 결말을 안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음악도 그래. 저 곡 쓸 때 처음에 스타트 해가지고 이거 좋은데? 이거 사비로 써야겠다. 이거 뭐 8마디 만들어 놓죠. 그 뒤로 연결시키는 거 그날 완성 안 시키면 그 다음날 완성 못 시켜요. 물론 이제 뭐 10년 이상 하면은 그런 곡들도 다 쪼가리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.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 번에 나온 곡과 그렇게 쪼가리 낸 곡들은 들으면 항상 아쉬워요. 뭔가 인위적이고. 물론 이제 그날 완성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글 쓰는 걸 그걸 어떻게 그날 완성을 해요? 말도 안 되는 거고. 써보기 시작을 하고 한 이야기든 캐릭터를 내가 만들기 시작했으면 그 마무리를 져야 되고, 스토리가 시작됐으면 마무리 질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봐야 돼요.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늘어요. 이렇게 완성시키지 않고 중간에 자꾸 멈춰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안 늘어, 계속.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라. 네,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. 부작가 물러갑니다.